전기선이든 통신선이든 굵기가 서로 실타래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꼭이 꼬하게 꽈갖고 보낸 발열 때문에 신호가 손실이 되고요.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두께를 두 개를 놔서, 현재 있는 유선 전화선이다 그러면 그 구리를 약간 두 개를 똑같은 굵기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 송전이 정보량이 많은 것도 처리하거나 보다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약간 주파수 방식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전기선이나 통신선으로 쓸 때 피복을 하지 않고 대중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주파수를 이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진법수를 보다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선이나 전기선으로 할 때 굵기가 똑같은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실타래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전기를 틀리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또는 전기선 아니 구리선을 굵기를 대중소, 통신선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서 송전할 수도 있다. 또는 거기다가 일종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광섬유선도 돼요. 그래서 신호를 중폭화해서 이 카펫에다가 된다. 좀 더 많은 전기로 축적이 되니까 멀리 보내는 기술을 하거나 분기점에서 분기를 할 때 여러 개로 분할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두텁게 하는 일체 행위, 금속을 추가시켜서 링식으로 만들든 오돌도돌하게 만들든 그런 게 멀리 송전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는 유선 안에서도 이렇게 주파수를 한 줄이라도 주파수를 이루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줄을 하면 좀 더 그렇죠. 이렇게 널널하게 멀리 가게 되겠죠. 주파수 이렇게 장거리판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척척척척 이렇게 가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서 단거리밖에 못 팍팍팍팍 때려라고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기선 안에서도 또는 통신선 안에서 한 줄이라도 이게 주파수를 이루. 자, 전기선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220 여기다 걸어봐라. 그럼 이건 피복만 입히면 이것도 전기선인데요. 손 만져보라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은 그러면 220 영화실 가세요. 전기 얼마 가지고. 거기서 제가 콘센트에 이거를 이게 마이너스 9, 플러스 9분이 없어요.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콘센트에 자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얇아가지고 가막 구조가 된다는. 그럼 일반 전기선처럼 오그라뜨려 갖고 동그랗게 압축을 해주면 이게 좀 더 많은 전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여기다 굵은 구리줄이라도 구워주거나 오돌도돌하게 링식으로 만들어주거나 전기를 축적하는 것을 해주셔야 된다. 일체에 두텁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하시면 돼요. 그 금속이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구나. 이 기술을 따라 다 보강하셔야 돼요. 여기도. 그다음에 이런 플러그도 이렇게 보강하셔야 돼요.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불나요. 이것도 두텁게 해야 됩니다. 구리줄을 고줄 좀 더 두텁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것도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그 화재도 많이 일어나죠. 전기 많이 쓸 때. 이게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안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경 써봤는데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잽싸게 빼버렸는데 이것을 깨보니까 이걸 다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기선은 이렇게 전기선 구리선은 두텁고 이건 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두텁게 하는 일체 행위. 그렇게 하면 입력선과 출력선이 같아야 되는. 근데 여기다 놓을 필요 없어요. 여기다 놓는 거지. 기술도 모르면서 여기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아요. 기술도 모르면서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남의 아이들은 멋대로. 여기다 놓으시면 이거 뭐 3,000원 할까? 이게 도매로 받으면 그럽니다. 그럼 여기다가 놓으면 그 물건 먹고 소비자가를 한 6, 7,000원 정도 더 추가시키면 될 텐데 뭐하러 여기다 놓고 하세요? 여기다 놓으면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구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드실 건가? 그리고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 무단으로 멋대로 사용하셔서 그래요.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통신선에 있어서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얇은
동축 선을 또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동축 케이블 신호가 하나, 선이 하나잖아요. 집으로 오는 게. 그러면 여기다 얇은 유선 전화는 두 개거든요. 그러면 오고 가고 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선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하나의 선에 다 아주 얇은 거라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키보드를 이렇게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보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실시간 채팅할 때는 좀 큰데 그러면 그 정도의 얇은 어떤 그 전기 얇은 구리선 하나 더 동축 케이블에다 배치해 갖고 하면은 이게 양 쌍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통신선을 전기선은 두텁게 또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현재 있는 이런 식으로 금속에다 구리 알갱이 대중소 이렇게 나가지고 구리 옹행으로 덮어서 판으로 만들 그걸 구리콘을 넣으면은 보다 많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자체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옛날에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동축 케이블에 쓰는 구리 거기다가도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좀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지게 돼. 그럼 보다 얇은 선으로도 정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갈 수 있는 이렇게 쌍방향으로 만들어 놓자는 거죠. 현재 동축 케이블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께를 틀리게 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유선 전화선을 두께를 틀리게 하면 좀 더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멀리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3개짜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두께를 2개짜리잖아요. 3개짜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이건 좀 더 정보량이 많이 해서 이렇게 멀리 보낼 수 있는 구조가 되거나 두께를 좀 더 얇게 만들어서 아주 작은 신호선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현재 있는 유선 전화선을 여러 회선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 좀 더 두텁게 만들거나 L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인터넷선으로 사용하고 좀 두터운 놈은 동축 케이블처럼 나머지는 이렇게 그 신호별로 하나는 방송 하나는 채팅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케이블 TV나 유선 동축 케이블에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께가 틀린 것을 같은 피복을 입혀가지고 신호선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여러 개를 대중소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두께가 틀린 놈을 통신소로 만들 때 같이 배치하는 경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으로 쓸 때도 전기선 안에 구리 피복을 입혔다 그러면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목적별로 전기양을 틀리게 보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통신선 전기선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으로 쓸 때 이렇게 중폭 구조를 두툼하게 만들어 가지고 중폭 구조를 가진 채 멀리 송전할 수 있다.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멀리 송전하는 구조가 됩니다. 통신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뿐만 아니라 통신선도 이렇게 해서 무슨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뚜렷이 구현을 해서 멀리 보냅니다. 또는 저기 구리선이다 그러면 통신선 쓸 때 두께가 똑같은 거라도 주파수를 이룬다는 거죠. 멀리 송전하는 구조가 된다. 이것을 전기선이나 통신선으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실타래처럼 묶는 그거는 그렇죠. 꽈가지고 보통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호가 저기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신선들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거 말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어떤 기판 안에 콘덴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콘덴서에 갖다 쓰냐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판 설계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보시면 병렬사기 이게는 4개고 이게는 2개입니다. 이 2개만으로 충분하니까 이게 전기 창고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언어프 3개 하나 어프 시키면 3개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 보면 2개에서만 전기가 공급되는 거고 어프 시키면 한 개에서만 전기가 공급되고 어프 시키면 전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그다음에 2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요. 3개에서 갖다 쓸지 4개에서 갖다 쓸지
그렇죠. 전기양이 4개를 쓰든지 현재 병렬 사기죠. 그래서 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핫바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2개 딱 갖다 쓰든지 전기양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럼 뭐하러 이때 4개짜리 하고 한 개 다 4개 쓰든지 10개 쓰든지 한 개의 전기 건전지에서 갖다 쓰는 전기양이 똑같다면 그럼 한 개만 배치하면 되지 뭐하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만든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사기냐면 전기선의 굵기를 자동차가 많이 통과해도 골목 안에 딱 한 대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렇죠. 전기양이 많이 들어와도 이쪽 한 개밖에 통과를 못해요. 그걸로 이제 사기를 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기인지 아니고 근데 모르셔서 그런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종의 사기 구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그러나 그래서 열대 뭐 자동차가 지선에서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8차선 10차선 만들 수 있는 전기선의 굵기를 두껍게 만들든가 같은 두께라면 다른 데 2개 배치할 거 전기선의 구리선을 10개를 배치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8개.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의 전기서부터 적은 양의 전기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 자동차가 8차선 달리면 5대 달리면 뭐 통과 안 되나요? 전기양이 작게 다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신 이렇게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압 구조가 되죠. 감압이 되고 그래서 특정 전기양이 작을 때는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작은 전기선 통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오면 주파수를 이루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전기부터 큰 전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터 직전에 선에다가 전기선에 좀 전기를 많이 들어가는데 서로 전기선의 굵기를 전기선의 구리선의 굵기를 다른 데보다 2톤 놈을 모터 직전에서 넣어주거나 차별화해서 이게 제 기술이에요. 전기선의 구리선을 다른 데 2개 들어갈 거 10개 들어간다는 거죠.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러면 뭐 여기다 전기다 그러면 지금은 15W, 30W, 60W 따로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수용 구조를 60W까지 적은 전기서부터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뭐 전기선의 굵기를 굵게 만들어 필라멘트를 굵게 만들어 준 거 안에 내열 기술 구조를 전기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 나는 전기를 부패를 많이 차려는 난 소식자리에서 조금밖에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조금밖에 안 되면 뭐 스피커선이다, 보일러 이렇게 이런 신호선이다. 그러면 전기선이 얇기 때문에 그 정도 전기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5W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 그러니까 강중력으로 빛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자동차 램프도 그렇고 자동차 전조등도 그렇고 CCD도 그렇고 모든 전구 방식 이 방식으로 선택한 형광로도 그렇게 전기양을 따라서 틀리게 해서 빛의 밝기를 강중량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저는 LED 등이라 그러면 램프가 반도체 소재잖아요. 40개짜리가 있다. 크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에요. 어떤 것은 빛을 강하게 발산하고 그래서 어떤 사이즈가 틀린 것을 들어가게 되면 빛의 강한 용합 반상으로 보다 밝고 보다 따뜻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난방 장치도 만들 수 있거든요. 빛으로도 또 빛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LED 램프라고 합시다. 반도체 소형 램프라고 했으면 그래서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 주면 10개만 연결해 40개만 연결해 이렇게 해서 빛의 강중력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에요. 백열방 전구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전구나 백열제 형광등에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시면 좀 더 오래 갑니다. 또 필라멘트나 이런 구조에서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요. 일단 특정 부분을 필라멘트를 이런 식으로 링식으로 하든지 두텁게 만들어주면 발열은 조금 있지만 여기서 빛을 환하게 밝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그 스피커 앰프다 그러면 이런 콘덴서다 아니면 제 방식이 또 다른 배터리다. 여러분 제 방식이 금속 배터리다. 금속의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는 배터리거나 여기다가 절연 구조를 수십 장에서 이런 거를 갖고 전기가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기술이에요. 이거를 배치해 놓는다. 이렇게 배치해 놔 가지고 5개다. 그럼 언오프식으로 몇 개 하나에서 갖다 쓸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럼 앰프 같은 데도 이런 금속 배터리나 콘덴서를 추가로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으니까 불나죠. 사실은. 그래서 많이 전기를 갖다 쓰면 그래서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배치해 가지고 출력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언오프식으로 몇 개 갖다 쓸지를 따라서 이 기술 쓰시면 되게 스피커에도 콘덴서나 금속 배터리를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언오프 구조 여기다가도 스피커에다가도 여기 어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여러 개 없다는 수십 개 없다는 수백 개의 병터들은 파워가 세진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가져가진다. 이것은 이제 이런 탄소봉과 같은데 안에 들어갔다면 수십 겹, 여러 겹 이렇게 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하면 좀 더 많이 전기가 축적되고 안에 탄소봉이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 개로 이렇게 배치해 갖고 여기 꼭지도 여러 개로 해서 사실상 배터리 구조를 가져오는 저렴까지도 해주면 좋죠. 그래서 배터리 구조로 해서 꼭지를 여러 개 해서 이렇게 여러 개에서 갖다 쓰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를 그 모든 가전에는 뭐 조명에도 이런 콘덴서나 이런 것을 배치해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전기를 좀 출력을 증폭시켜 줄 수 있어요. 콘덴서는 화재가 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덴서보다는 제 방식이 금속 배터리를 쓰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천장에 분기선이다 그러면 이런 금속 배터리를 갖다 몇 개 배치해 가지고 전기량을 틀리게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를 증폭시켜 사용하는데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면 화재가 나는 원인이 돼서 정부에서 이걸 규제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뭐 드라이기에도 선풍기에도 이런 금속 배터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축적해서 파워를 높이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모든 가전과 산업기계 모든 로봇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량을 틀리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기판 구조에 있어서 A사 레이더다. A사다 그럼 레이더 소자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나요. 그래서 거기다 그 소자에다가 전기량을 10단계로도 넣을 수 있어요. 강중량으로 전기량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할 때 강중량으로 넣어가지고 하나의 레이더 소자를 극대화시키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렇죠. 전기량을 강하게 주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파형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레이더 소자,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이제 최대한 그 면적 대비 집적을 할 수 있고요. 거기다 전기량을 이놈은 약하게 주고 이쪽은 강하게 주면 파형이 틀린 것을 섞어주는 기수가 돼요. 그래서 레이저 파형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팀별로 묶어서 쏘면은 수많은 파형을 이쪽은 좀 전기를 강하게 주고 이쪽은 강하게 주고 이쪽은 좀 더 강하게 주면 파형을 수없이 만들어 출력도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이 기술이 하나 A사 레이더에서 쓰셨다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제가 만든 기술이어서 알겠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만들어내서 멀리 송전을 이렇게 보내갖고 출력을 레이더 이게 전자전 기술인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고 쓰면 레이더 같은데 이렇게 먹통시켜버리는 이렇게 강한 열이 발산해가지고 먹통시켜버리는 전자전 기술에 들어가고요. 이 기술 이제 전기를 약하게 주면은 그 레이더 소자, 대짜리, 소짜리, 중짜리 최대한 집적할 수 있고 숫자를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레이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팀별로 묶어 쏜다. 전기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의 굵기를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구리선의 굵기를 5개짜리 이런 식으로 보내거나 전기선의 굵기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해가지고 5단계, 10단계로도 굵기를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해가지고 어떤 피복 없이 중폭 구조로 주파수 방식으로 보내거나 안테나 구조 없이 이것이 또 다른 중폭 장치도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테나 구조 없이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형성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어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 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이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 전파를 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고 송신하고 수신합니다.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쪽이 어디 지점에 정확하게 있으면 그것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전파를 쐈을 때도 해당되는 각도를 따라 쏘면 거기서 어떤 전파가 사라졌다.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찾아보면 되죠. 전파를 출력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뭐 이 정도 전력을 따라 했더니 이 전파를 어느 정도 거리가 다른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전파가 사라지지 않은 그 점이 바로 뭐 어떤 약간 그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 전투기라도 그 지점을 가도 위성으로 이제 파악하면 딱 나타난다는 거죠. 전파의 길이를 따라서 전파의 출력 구조를 따라서 길이를 측정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전파를 썼더니 전기, 빛으로도 그는 가능하겠죠. 이 정도 전기를 썼더니 이 빛이 어느 정도 가더라. 레이저 광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럼 이렇게 해서 그걸로도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추적할 때 제가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을 일련 번호를 따라서 하듯이 A사례에 따라서도 일련 번호를 따라서 해당되는 목표물을 추적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서 특정 공격 목표만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나 A사례에 대해서도 장거리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기술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물에다 조사해서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게 조사해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준다. 연전에 이제 그릇이 돌아가지면 전파가 돌아가는 수십 그러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출력이 큰 것을 따라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태풍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대의 비행체가 이렇게 가동하면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안 믿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믹서기 돌아가는 거 보면 알죠. 전파를 이렇게 돌려주면 공기가 가열되면서 그 뜨거워진 공기 안에 다른 공기가 이렇게 빨려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단위가 크긴 해. 그 다음에 토네이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은 토네이도 제가 저때 실험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저기 유튜브에서 도로 지워버렸습니다만은 저작권을 훼손할까봐 저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 앞에다 이걸 배치해갖고 압축 공기를 내뿜어주고 회전 방식으로 그러다가 이거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나 다른 것도 돼요.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출력을 최대한 해가지고 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압축 공기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동 비행체 뒤에다가 배치해갖고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미사일 같은 거 보면 이게 정통으로 맞지 않는 기술이 되고 미사일을 어떻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약간의 그 토네이도를 일으켜준다는 거죠. 출력만 크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파를 통해서 레이더 먹통시켰지 미사일 기판을 먹통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따라다니면서 속도가 초고속 비행체다가는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도 따라다니면서 요격을 해서 기판을 태워버려서 전체를 터지면 이제 회복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회복탄이 실렸는지 뭔지 어떻게 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판만을 태워버려서 떨어뜨리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엉터리 기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다.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기판 구조에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LED 등이다 그러면 램프 방식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백열 정도도 돼요. 여기 40개가 있다 그러면 전기양을 강중약으로 틀리게 주거나 거기 색깔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쪽은 전기를 적게 주고 한쪽은 많이 주면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페인트 조색을 해야 돼. 빗으로서 조색을 하는 방법. 이쪽에 불임 물감을 이제 이렇게 뭐 빨간, 파란 뭐 이렇게 뭐가 있다 그러면 색깔을 이거는 연하게 주고 이런 강하게 주면 빛을 이제 그 빛도 그렇게 하시겠죠. 이쪽을 어느 색깔을 더 진하게 주느냐에 따라 색깔이 틀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의 강중량을 따라서도 이렇게 램프가 각각 색깔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색깔을 조색을 할 수 있고 가로등 불빛으로도 사용하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빛의 강중, 전기의 강중량을 따라서 빛의 조색, 페인트 조색을 빛을 조색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40개다 그러면 램프가 여기는 전기를 많이 주고 여기는 전기를 적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뭉쳐서 수많은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을 디스플레이 회사에 쓰든 소니든 삼성이든 해갖고 색깔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색깔을 가로등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집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컬러풀한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제가 이제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 갖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굉장히 작게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거기도 전기를 강중력으로 줘서 색깔을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색깔을 넣어서 컬러풀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전기양을 틀리게 줘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거 미래 기술입니다.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소니나 삼성 CC
CCD나 시험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색깔이 있다. 각각 그 픽셀이 그러면 이제 색깔을 이렇게 조색을 해가지고 페인트 조색하듯이 색깔을 이렇게 조색을 하는 기술에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및 끝단만을 가지고 네온산 이런데 수백 개 넣어가지고 언어프 구조로 색깔을 넣어서 이것도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전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필라멘트 없는 전구를 만드는데 다이오드, 광다이오드도 이 광선 및 끝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광다이오드도 이와 같이 하면 이렇게 수많은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줄 수도 있고 현재 있는 광다이오드를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둬서 색깔을 조색하는 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다이오드로 쓰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필라멘트 광선 및 끝단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색깔을 조색하는 데도 광다이오드도 쓸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뭐 기차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캐릭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나무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모양을 뭐 인형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전구를 필라멘트가 없으니까 자유자재로 만들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색깔을 각각 넣어서 컬러풀한 색깔을 언어프 구조로 만들 수 있고 가로등도 이것으로 만들 수 있거나 집안에 있는 미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 천정공사 않고 내가 일단 플라스틱 판이나 아니면 또 다른 판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게 뭐 사각으로 만들어서 전구 넣고 이렇게 풀러가지고 다시 교체를 할 수 있게 만들면 천장 안 뜯어도 되잖아요. 벽에다가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는 좀 큰 돈을 벌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미등 벽에 이제 천장에 미등 설치할 때 이렇게 판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 판을 이렇게 판 안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거기 전구를 넣고 나사 풀러서 전구 빼고 뭐 전구 방식으로도 해도 되고 이 방식도 그같이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쿨 넣어서 제조하고 에어컨 곰팡이 살균할 때 쓰는 에어컨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그것을 본드로 만들어 준다는 거. 특히 이렇게 그 욕실용 그레이지용이 굉장히 본드로 좋은데요. 접착제로 다른 본드보다 훨씬 우수해져. 그래서 이것도 방수제 본드제로 사용하는데 액상 구조로 만들어서 본드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상 구조로 만들어서 건물에 크랙 같은 데도 방수 구조로 들어가고 방수에도 제가 이렇게 목상에 이렇게 누순하는 데 있잖아요. 오수관 같은 데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누순하는데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파이프 플라스틱 PVC 파이프가 있는데 그 사이에 꼭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발라주거든요. 이게 안쪽에 발라. 그럼 누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진짜 접착제로 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배풀하고 접착제를 만들어도 되고 이걸로 자체로 아니면 다른 실리콘 하셔도 도배풀 플러스 건축용 실리콘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도배풀 플러스 목공 본드 하셔도 그걸로 풀로 만드셔야 제 기술. 도배풀 목공 본드 실리콘 이렇게 건축용 실리콘에서 이렇게 어떤 도배풀 벽지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벽지에다 홈을 좀 파가지고 잘 달라붙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벽지는 원래 잘 달라붙긴 한데 장판 같은 데도 그렇고 또 홈을 파서 접착시키는 기술에 사용합니다. 제가 홈을 파서 접착시키는 기술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비닐 접합, 종이박스 접합 기타 산업상에 수십만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고요. 모든 접착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박스 접합, 고무 접합, 플라스틱 접합,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의 접합, 플라스틱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창호를 만들면 빛의 투과도가 좋아서 투명도가 좋아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망쿨 넣어서 제조 얇게 여러 겹으로 예를 들어서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하면 잘 안 떨어져요. 플라스틱 유리창 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하기는 서울시에서 이걸 하시던데 이것을 사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기술을 팔기 위해서 기술을 발표했더니 그것을 멋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시더라고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에 사용한다. 신발 밑창도 그렇고 피혁 접합,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이런 타이어 접합에 따른 실리콘 웨이퍼와 유리 기판 또는 이런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 이런 기판 구조에도 접합 구조로 나노 구조나 기타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한다. 거기다 수직 터널과 수평 판넬을 넣어준다. 전기선 통신선 넣어주고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거기도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어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지금 무단으로 제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모든 하류에서 이렇게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물통 구조, 콘크리트가 됐던 물통 구조,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상류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죠? 낸드 플래시나 HBM에서 3D 반도체에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쓰고 계세요. 네, 쓰고 멋대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무슨 배짱으로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직 관통 기술로 쓰고 계세요. 여기다가 이 반도체 이 부분에다가도 유리소경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여러 개 업체를 그걸로 다른 코팅제를 사용하셔도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열이 축적되지 않는 기술을 쓰고요. 펠리클에도 이 기술을 듭니다.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이 파이프 안에 유리소경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이렇게 코팅 구조를 주고 안팎으로 열이 발산하는 구조. 그래서 이제 높이 쌓아올리시는 열이 이제 비스듬히 약간 만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열이 쌓이지 않으므로 높이 이게 축적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발열이 점점 축적되면 이렇게 그 신호가 손실돼서 랜드 플래시나 HBM 기술의 SK나 삼성 그런 데서 TSMC 마이크론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저한테 돈 내셔야 됩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범죄 행위인데 저한테 기술 사가시면 이거 무단으로 걸려요. 이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제품에 무단으로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다른 기술도 또 있으면 더 그래요. 민영사 들어가던데 미국 같은 데는 CEO가 들어가던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CCTV를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자.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갖다가 카메라 구조에 통합을 시키자. 여기서 몇백 개든 다 모니터 하나 갖고도 다 된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오산시 통합센터에 중국에서 이거 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서울시라든지 중구청이라든지 어떤 지자체에서도 제기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지자체. 그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단으로 제 기술을 막 사용하시는 YTN에서도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프라시 참모 비상배 시스템 현대기아차 자동차 배트 격벽 시스템 그다음에 뭐 상수도 이렇게 수리업체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파손된 거기까지 하더라고. 원천 기술은 저예요. 그것도 무단으로 사용하시고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장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자 방식의 내비기식 맵 지도를 만들고 그래서 반도체 정보 이동 명령 카메라에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시자 방식으로 들어가 디스플레이 장치도 그렇고요. 사람의 뭐 어떤 로봇의 몸체, 비행체의 몸체 이런 데도 컴퓨터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높이 스마트폰 가로 세로 좌표와 시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세 제어에 사용. 이건 어디다가 많이 쓰인다 그랬는데 성수도 업체에서 그걸 하시더라고. 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은 저, 응용술은 거기. YTN에서 멋대로 쓰시더라고. 어떤 업체가.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 이거를 갖다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자.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자 방식으로 하고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하고 체중까지 분석해서 전국에 수백만 대 동시에 찾아내고요. 범죄라고 인식되는 그런 프로그 장면을 찍어서 그것을 경보를 울려주고 따로 저장하는 기술. 24시간 다 볼 필요 없잖아요. 따로 저장하면 사람이 뭐 관찰해야 될 일도 없죠. 그 경보만 보거나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전 세계 CCTV 시장이 300 몇십억 달러. 그래서 이거 무단으로 쓰시면 나중에 오산시라든지 어디 이렇게 제가 개 기술을 어디선가 사갔을 때 그게 민영사 들어가거나 퇴직 공무에 대한 구상권 청구되니까 함부로 불법을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배짱으로 하십니까? 대체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무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시자 방식으로 누가 얘기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자 방식으로 소형 소송 절대 안 걸어요. 좌표 시자 방식으로 분석해서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같은 거 차량 같은 거 1년 번호를 달아서 추적한다는 거죠. 전쟁 방산업체에도 쓸 수 있어요. 이것을 SK 텔레콤인가? SK 플래넷에서 이걸
저는 누구를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게 없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CCTV에다가 이것을 이게 CCTV 그거를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모니터 많이 없이, 지금은 112나 뭐 이렇게 이런데 지자체에서 많은 모니터를 통해서 감시하는데 사람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올려줌으로 건물에도 제가 이렇게 사람 출입하지 말아야 시간을 출입하면 자동 경보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고, 블랙박스 같은 데도 유튜브 블랙박스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떤 그 워키토키 구조를 줘가지고 그것을 파손되면 나한테 아파트 10층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서도 인터넷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차 파손하고 있다고 동영상 보내준다는 거죠. 112 친구 들어가거나 마이크 스피커 그래서 야 왜 내 차 파손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안전망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여기서 범죄 구조에 대해서 CCTV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CCTV 각도를 이렇게 안에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동시에 이렇게 각도를 찍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와이드하게 몇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기술이나 앞뒤 좌우래 360도 카메라, 360도 안테나 레이더도 있을 수 있어요. 위아래도 볼 수 있어요. 잠수함에다가 이거 움직이는 플랫폼 1km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로봇 플랫폼 만들어서 딱 봐가지고 잠수함 잠만개 방식이 아니라 앞뒤 이렇게 전체를 360도 위아래도 본다 그랬죠. 위성통신도 할 수 있다고 통신 구조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되는데 왠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모니터 화면으로 많은 구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단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제 기술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셨으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자체에서도 무단으로 이거 300 몇십억 불 전 세계 시장인데 그렇게 무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케이블 TV가나 유성 TV, IPTV도 앱 방식으로 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장비 설치 없이 장비 설치 기사 필요 없이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유튜브나 어떤 데서 앱 방식으로 해갖고 유튜브 널린 게 동영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시간대를 정해서 유튜브 40개 방송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이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인 방송국까지 만들어갖고 이렇게 각각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해서 개인 방송국을 해가지고 그 사람 고유번호 줘서 팔 수 있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주면 큰 돈이 될 거다. 현대 유튜브도 인터넷 채팅을 하시는데 이걸 사고 파는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무드 기술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사고 팔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게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 다른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방송국이 되는 거고 전 세계 모든 데 이것을 방송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 방송국 인수 없이 그렇게 되면 뉴스도 취급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의 채널도 1000개의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애플이 됐든 구글 유튜브가 됐든 삼성이 됐든 소니가 됐든 뭐 이렇게 손정희 씨가 됐든 어떤 데서도 이걸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됐든 이 기술을 가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이런데 워키토키 또는 유선통신, 유선전화망 또는 TV에서도 이것을 고유번호를 줘서 방송국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라디오 방송국일 수도 있고 방송국 햄통신도 이렇게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가입자만 많으면 괜찮죠. 가입자만 만들면 햄통신을 전국에 있는 햄통신을 제가 수용하자. 한국에 한 10만 명 있으면 전 세계면 얼마입니까? 그거를 이제 유선 통신 업체에서 인터넷망에서 협소를 해가지고 쌍방향 통신이 되게끔 해주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햄통신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달한다는 거죠. 또는 햄통신을 이용해가지고 라디오 파잖아요. 그것을 방송파로도 정부로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현재 있는 라디오 방송국도 그래요. 그것을 100개 하는 게 같은 전파 호출번호만 틀리게 100개의 전파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걸로 또 다른 거는 1-1, 1-1-3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전파라도 이동통신으로 워키토키로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동통신망이 된다.
된다는 거죠. 정부가 이제 허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송용으로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라서 그렇게 해서 라디오파를 가지고도 이동통신망, 워키토키망을 전국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유선망, 유선 인터넷망 아니면 이동통신에 흡수해서 그걸 서비스만 해주면 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 서비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전 세계 모든 유선 인터넷, 이동통신망, 유동통신, 유선전화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인터넷 전화 묶어가지고 하나의 고유번호를 주고 그래서 해외에 가서도 제가 로밍 서비스 없이 그쪽으로 가서도 곧바로 그 고유번호가 있으므로 통신 인터넷망을 기본으로 통신하면 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케이블 TV 같은데도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TV 결합을 해가지고 삼성에서 그걸 만드실 때 컴퓨터 TV 결합은 제 기술 구조인데요. 제 아이디어고 그걸 멋대로 하시더라고. 제 기술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채널이 100개다 200개다 뭐 그렇게 현재 뭐하고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게 쓰시면 다른 방송의 형태도 쓰시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하시면 제 기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난 방송 또는 유료 무료 영화 다운도 이런 걸 넣을 수가 있고 또는 거기다가 쇼핑몰 같은 걸 넣어서 쇼핑몰이나 뭐 퀵 서비스 택배 슈퍼마켓 이런 걸 넣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줘서 라디오 방송국을 할 수 있거나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해서 팔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쓰시면 거기다 광고 내든지 아니면 쇼핑몰 만들든지 굿즈를 팔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그래서 현재 있는 포털 기능을 가져와서 검색 전 세계 모든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구글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검색해 주고 그럼 전 세계 모든 검색 엔진을 다 문서로 띄워주고 번역만 틀림없으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검색 엔진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검색 엔진에 그냥 자기네 대리해서 해주고 그걸 화면을 표시해주는 장치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그것을 화면을 이렇게 구글 거, 네이버 거 통합을 해서 다음 거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저작권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그 방식도 괜찮다. 이런 검색 엔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종합 포털의 기능이 이메일 기능이에요. 이메일 기능인데 그 이메일 기능을 갖다 케이블 TV에 넣어주든지 스마트폰에 넣어주든지 하자는 거죠. 뉴스 기능도 넣어주고 이렇게 그날에 이렇게 합축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뉴스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뉴스만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서브로 들어가는 뉴스 취급 기능, 그다음에 쇼핑몰 기능, 쇼핑몰을 클릭하면 그쪽으로 가는 기능, 이런 그다음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까지 갖고 하면 사실상 포털 기능을 가져오는 건데요. 그다음에 지도 기능, 지도 기능 가져오면 포털 기능은 다 가져오는 건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이런 데다가도 수많은 광고를 이렇게 설치 받아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이렇게 그 동영상을 갖다 많이 깔아놨잖아요. 그 광고를 보면서 유튜브처럼 광고가 밑에 깔려지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뭐 틀면은 내 광고가 나오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통해서도 수익을 봅니다. 판매 거기서 쇼핑몰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꽃 화분 이런 것들 이렇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염색을 하자. 이렇게 잎에다가 할 수도 있지만 기둥에 이렇게 줄기 같은데 이렇게 기둥에다가 할 수도 있고 흙 모래에다가도 염색을 할 수 있게 전체가 안 되면 조금이라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종 뭐 갈대라든지 이런 화초 부분들 이런 모든 형태의 꽃을 이렇게 꺾어서 한다 할지라도 거기다 염색을 해서 뭐 저가 염료를 하면 싸구려, 고가 염료를 하면 미술 작품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대나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든 나무에는 다 되는 거예요. 뭐 나무 그다음에 어떤 꽃 이런 데다고 뭐하러 품종을 개량할 필요가 뭐 이제 색칠하면 되지. 어차피 잘라서 화분에 또 꽂아놓을 건데 물에 물병에 또 꽂아놓을 건데 색칠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사업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이디어 좀 펜트 하나에 구멍 뚫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 특허 이게 펜트 하나에 구멍 뚫었으니까 그것도 우리 양해각서를 갖다 서로 넣고 기술을 설명해 달라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전화하지도 마세요. 네.
그리고 그 개념과 아이디어를 사셔야죠. 네. 그래서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 진짜 되게 웃긴다는. 자기네들이 이제 양해가세라고 오라 그래 놓고는 자기네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뭐 연구하고 있었다면서 이쪽을 설득하려 하거나 싸게 기술을 넘겨받거나 우리가 공동 연구를 만들어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저는 안 받습니다. 이제 끊어버려요.